여러분께서는 지금 평화방송의 명품 시사 프로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4월이었죠. 정부가 이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한 게요. 이를 두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컸었습니다.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급기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이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배당 정책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시간이 남으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제입니까?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 네.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셨던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리고 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네. 제2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나 행정인가들은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공무에 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왜곡이 되고요. 속으니까요. 예. 더군다나 특히 모든 국민들에 관한 국정 업무가 왜곡이 됩니다. 거짓말에 기초해서 국정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너무 거짓말이 횡행합니다.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고. 저는 국민을 상대로 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들 무려 500만이 살고 있는 헌법상 기관에 대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냐. 저희가 공개 토론하자. 이 장관이 저희한테 요구했거든요. 우리도 좋다 하겠다 했더니 또 하겠다니까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법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행정자치부가 이 시군 조정 교부금 개선 내용 가운데 일부를 왜곡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 조정 교부금 개선 내용 뭘 왜곡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돈이 많은 예산이 많은 곳에 예산을 들어서 예산이 적은 곳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순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실 6개 도시는요.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17만 원씩 더 냅니다. 1인당. 6개 도시가 지금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과천 이런 데죠. 예. 근데 세금은 17만 원을 더 내는데 1인당 배정 예산은 오히려 28만 원이 더 적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불교부 단체인데 정부에서 교부금 주는 것은 숨기고 자체에서 시민들이 내는 예산만 가지고 따지니까 네.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격차 해소를 한 게 아니라 역차별을 확대한 겁니다. 네. 이미 45만 원 정도 역차별 받고 있는데 1인당 예. 10만 원 정도씩 더 뺐으면 55만 원으로 격차가 확대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마치 격차를 줄이는 것처럼 근본적인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홍윤식 행자부 장관이 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면요. 네. 성남시가 부자 도시고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을 뿐 아니라 회계상 순수 잉여금이 7천억 원이 넘는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장님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죠. 이게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건데 순세계 잉여금이 7,400억인 건 맞는데 예. 이 중에 5,900억이 6천억 가량은 특별회계라고 해서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지되는 돈이죠. 뭐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 특별회계, 상도 특별회계 이런 건데 그래도 1,000억 원이 남네요. 1,500억 정도가 남는 게 아니라 집행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아, 예. 10% 정도, 일반 회계의 10% 정도가 공사 입찰하면 한 10%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년 당연히 남는 10%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7,500억이 남는다고 세상에 성남시가 1년에 쓰는 돈이 1조 5천억입니다. 네. 어떻게 7,500억이 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 국민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입니까? 이 뭐 포스터까지 제작해서 정부의 4대 거짓말 이런 홍보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4대 거짓말 구체적으로 뭘 적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 해소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역차별 확대를 거짓말했고요. 두 번째는 1년에 세상에 쓰고 남는 돈이 일반 회계에 반이 남는다고 하는 거짓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성남시가 교부금이 더 많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국가 교부금을 따지면 더 적어요. 이것도 거짓말을 한 거고 또 한 가지 또 거짓말을 했는데
성남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의 90%를 성남 시민들이 갖는다. 경기도세에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저희는 47%의 90%를 받는 거예요. 그냥 20 몇 %밖에 안 되는 거를 100%의 90%를 받는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두 배로 과장을 한 거죠. 지금 행자부 쪽에 공개 토론이나 좀 TV 토론이나 이런 걸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행자부 장관 차관이 먼저 제안했고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서 따지니까 이제 방송에 나가서 공개 토론하자고 자기들 얘기를 했어요. 막 당당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좋습니다. 공개 토론 합시다 했고 특정 방송사가 중앙 방송사가 제안을 했어요. 공개 토론 하자 했더니 안 해요 또. 왜 안 하는지는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불러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도 몇 가지만 해봐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식 농성도 하셨고요. 그 더운 날씨에 또 이 법정 대응까지 지금 이제 하시는 건데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 고수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정부가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고치는 게 하여튼 현재는 형식적으로는 뭐 법에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헌법재판 중이고요. 8일날 뭐 재판 일정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고소장은 그러면 뭐 언제쯤 제출할 예정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내려고 지금 다 준비돼 있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거 조정 중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게 만약에 강행돼도 뭐 원상복구를 위한 투쟁을 뭐 내년 또 대선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는요. 저희가 돈도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일을 시키고 이러니까 국가사무는 당신들이 직접 하시오. 그래서 국가사무를 저희가 안 해주려고 합니다. 국가사무를 안 하게 되면은 성남 시민들이 더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르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관련 있는 거는 울며 계좌 묶기로 그냥 하고 그거와 관계없는 것들은 정부가 직접 하게. 예를 들면 국세 징수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 와서 성남시에서 받아라. 우리가 대신 받아주고 있는데요. 그러려고 합니다. 이 국가사무 업무 대행 못하겠다는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뭐 정부에서 이거를 입법 예고해 놓고 어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랬죠. 어떤 결정이 할지를 보고 저희가 행동을 또 취해. 검토는 이런 검토들을 지금 쭉 준비는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지방 재정 문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나 묘안이 없을까요? 이렇게 꼭 법정 다툼으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시민들은 참 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갈등이 왜 생길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 어떻게 좀 해법이 없겠습니까?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뭐냐면 정부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 잘하는 곳을 타격을 주려고 하니까 정부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왜 정부가 못하는 거 하느냐?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공약해놓고 사실은 복지 없는 증세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세 없이 복지를 하고 있는 데가 보기 싫은 거겠죠. 해결 방법은요. 정부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떠넘겼던 매년 4조 7천억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이거 돌려주면은 지금 성남시나 6개 도시에서 뺏어가겠다는 돈의 10배입니다. 이거 돌려주면 다 해결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거의 국가 업무의 60% 가까이 처리하고 있는데 세금은 20%밖에 배정이 돼 있지 않아요. 국세에서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 정부의 곡도가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방의 자주대원으로 10%만 늘려줘도 이런 문제 다 없어지고요. 온 국민, 온 지방자치단체, 온 나라 다 행복해집니다. 혹시 그 국회에서 개헌 논의할 때 보면 지방자치 분권화를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하던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당연히 국가가 중앙 집권화된 국가는 경쟁력이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분권화해야 됩니다. 추정적으로도 분권화하고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많아요. 수직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의 권한이 너무 많은데 지방에서 또 뺏어갈 일이 아니고 지방의 권한을 점점 확대해줘야 유기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잘 되고 발전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 취업 패키지 청년 구직 수당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 달부터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0만 원씩 구직 수당을 주겠다는 게 핵심 골자인데, 그동안 정부는 이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해왔는데, 시장님께서는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 좀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우리 시대의 그야말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해버린 청년 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뭔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명확하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 방법을 못 찾아냈는데 청년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처음 시작한 게 성남시 청년배당이고 네. 서울시가 이제 청년 수당의 형태로 선별적으로 취업 지원을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 청년 수당 정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다를 게 없다 네, 이렇게 보십니까? 세부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예. 이 방정식에 숫자 바꾼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놓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는 포퓰리즘이고 불법이고 나쁜 짓이라고 계속 공격하더니 예. 자기들은 갑자기 숫자 바꿔서 그냥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유치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운영을 가지고. 예. 그리고 글쎄요. 그런데 그제입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아마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얘기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제도는 없다. 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개편과 좀 연계하면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분 제가 대한민국에서만 살다가 세계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신 것 같아요. 유럽에는요. 네. 이거 아주 일상적입니다. 예. 뭐 육아수당, 아동수당, 학생수당, 청년수당 지금은 전 국민에게 배당해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거짓말도 사실은 엄벌해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거짓말 한다니까요.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치적 질문이 될 텐데 네.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시장님께서 내년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대권 도전에도 나서겠다 이런 입장 밝히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좀 결심을 하신 겁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치인들은 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이나 아니면 뭐 꿈 이런 거 실현하려고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여력이 되면 좀 더 영향이 큰 역할을 맡는 건 당연하고요. 예.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내년이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 갈림길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작은 역할이라도 좀 찾아야 된다. 뭐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대선 국면이고 또 국민들 사이에 근본적 변화를 좀 바라는 예. 그런 여론도 크고요. 예. 기존의 정치인들 가지고 또는 기존의 정치 시스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 이제 국민들 일부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네. 오는 27일 이제 그만두지 않습니까? 네네.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니까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네. 네, 전혀라는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네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상황이 이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은 고한말 같은 느낌을 주고요. 또 너무 자원 소득 기회가 특정 계층에게 또 특정 그룹에게 집중되는 바람에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회, 잠재력이 제 역할을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심화되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사실 마비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불평등 해소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과제가 됐고 네. 이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기득권자들의 또 특히 경제적 기득권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보면 예. 최근에 친일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는 정말로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네.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겠죠. 예. 즉답은 피하셨습니다. 네. 예. 뭔 역할이든지 해야죠.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만한 그런 어떤 의지나 또 보관은 갖고 계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고요. 네. 경제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겁니다. 예.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공평해야 국민들이 나도 꿈이 기회가 있구나. 네. 또 내 자녀들, 내 자식들도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예. 그 사회가 활력을 가지고 개인도 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너무 지나치게 지금 독점화됐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예. 한면으로는 용기와 추진력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자신은 있습니다. 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